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기업 중에 하나죠. 제가 좀 관심 있게 관심 종목으로 든 종목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TV인데 2021년에서 정점을 찍고 22년부터 지금 계속 꾸준히 우하향 중인 급락을 하고 이제 하락 중에 아프리카 TV인데요. 여기에 지금 밸리데이션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지금 어느 정도 뭐 저렴한 가격인가 한번 보고 한번 분석을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기업 개요는 이제 아프리카 TV는 이제 1인 플랫폼인 이제 아프리카 TV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회사고, 별풍선 구독 같은 걸로 인해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광고도 이제 하면서 별풍선과 광고로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죠. 일단 기업 관련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점인 21년도의 정보랑 예상치에 있는 정보도 봐도 되고 작년 기준으로 봐도 되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증권사에서 애널 정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일단 작년 기준으로까지만 일단 보고 참고로 예상치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히 늘었고요. 뭐 제가 듣기로는 조금 뭐 이탈이 유튜브로 좀 많이 빠졌다는 얘기도 있었고, 최근에는 트위치가 동시 송출을 막는다라든지 이러면서 트위치에 있는 게임 BJ들이 아프리카 온다는 얘기도 좀 들었었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별풍선 수수료를 BJ들이 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뭐 매월 청산하는 개념은 아니고 어떤 이제 뭐 연말이라든지 뭐 분기에 따라서 그 이걸 부채로 잡았다가 그거를 이제 BJ들이 원할 때 지급을 하는 거라 분기로 비교하기보다는 연간 비교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매출액이 는 건 확인됐고 거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줄었죠. 이게 아마 좀 우려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은 상승을 많이 했었던 거고 영업이익도 성장을 했었고, 특히나 이제 아마도 코로나 이제 완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뭐 아프리카 TV나 집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외부 활동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이 좀 영향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보다 보면 별풍선을 쏘게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단기 손익도 좀 많이 줄었지만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매출액 대비해서는. 근데 21년도에 워낙 좀 좋게 성적이 나왔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영업이익도 20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에 한 5만원대에서 7만원대에 있었네요. 한 7만원대도 있고 5만원대 있었던 이 시점에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26%면 높죠. 그냥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비용이 크게 많이 비용 발생은 안 하기 때문에 좀 높은 편이고, 뭐 32%대에 비하면 좀 떨어지긴 했으나 적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21년도가 워낙 강했죠. ROE가 40%나 되니까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익이 40%나 가져갔으니까 된 부분인데, 오히려 26%가 정상적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코로나 때 완화되기 직전에 있던까지 많이 ROE가 높았었고, 부채 비율은 이게 지금 별풍 나가야 되는 돈이라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충전을 했을 때 그 부분도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걸 부채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채가 이런 금액 비용으로 보이는 거고, 당좌 비율은 조금 늘고 유보율은 그만큼 이상의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펀을 보면은 좀 주가가 많이 성적에 비해서 이 시전 20년대에 비해서 이 성적에 대한 퍼에 비하면 떨어졌다는 거는 이익에 대비해서 주가가 좀 더 과도하게 떨어진 면이 있다는 걸로 판단이 되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이제 PBR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라서 따로 뭐 자산을 많이 가진 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PBR은 그렇게 중요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담 배당금은 지금 정보가 2020년까지 있어서 그런데 증가를 하다가 멈췄죠. 그 시가 배당률 자체가 이제 보면은 증가됨에 있었지만 시가 배당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2020년도에 비슷하다는 얘기는 주가가 그만큼 더 배당에 비해서 떨어졌다고 봐야죠. 시가 배당률이 올라가 있으니까 비슷하니까. 배당 성향은 아직 일정치는 않네요. 2020년도에 20%까지 20% 정도를 성향까지 올라갔다가 21년도 10%대 10% 초반, 작년도 10% 초반.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죠. 아직 이제 성장을 한다고 보여지는 부분인 건지, 성장하는 경우면은 성장하는 것이 배당을 주는 것보다 그걸로 투자를 해서 어떤 주식의 가치를 올려주는 부분이 나중에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주주들한테는 더 좋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배당은 한 10%대다. 730원이었죠. 이 26%. 그렇다고 영업이익이 좀 감소한 부분이 좀 있었을 거고,
52주 최고가가 99,000원, 61,000원까지 떨어졌었네요. 최저가 61,000원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22% 정도. 최대 주주는 센터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이 대표가 가지고 있는, 대표가 거의 지배하고 있는 센터 인터내셔널이라는 걸 통해서 아프리카 TV의 최대 주주로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 자사주도 아직 5% 가지고 있고, 뭐 따로 소각하는 건 없었고, 그래서 우호 지분만 40% 정도 되네요. 다 우호, 국민연금도 뭐 따로 적대시하는 건 없으니까 자사주부터 해서 하면 좀 높은 편이죠. 우호 지분이. 그 외의 지분은 잘 없고. 펀은 그러니까 작년 기준에는 워낙 높으면서도 높은 주가를 했는데 성장은 ROE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40%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상치로 따지면 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치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EPS는 증가될 거다라는, 그러니까 예상치로는 올해보다는 나을 거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면서 배당도 조금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고,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를 했죠. 꾸준히 증가하는 거는 맞았고, 당기순이익이 좀 많이 빠졌죠. 계속 증가하다가 더 오를 줄 알았는데 당기순이익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이 감소를 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걸리지만 예상치들은 다시 복구할 거다, 이익이 라는 예상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걸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부분이 좀 저가일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좀 힘든 한 해, 작년에 한 해였다. 근데 올해부터는 조금 더 나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정보들은, 예상치 정보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을 이제 감안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감소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증가할 것이다, 운복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업활동, 투자, 재무, 퍼심삼배는 그전에는 좀 높은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고성장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받았었던 거고, 이때 그 프리미엄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플랫폼으로 인해서 별풍 관련된 매출이 73%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별풍선 쪽에서 난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한 26% 정도가 광고, 컨텐츠 제작 비용으로 매출을 내는 거죠. 제작으로. 근데 최근
보면은 이제 지금 73 프로 있는 이 플랫폼에서 좀 다양한 컨텐츠로 해서 뭐 이정격투기 같은 쪽도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좀 이 플랫폼 좀 매출을 좀 다양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라는 거죠. 보면 수가 있네. 격투기가 아니고 어떻게 검색해야 될까요? 인수라고 쳐야 되나? 그러니까 낚시, 당구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플랫폼을 좀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어디 격투기 쪽도 인수한 것 같은데. e스포츠 쪽인가? 잘못 알고 있나 보네, 제가. 다른 거. 아, 레슬링 쪽으로 중계권을 샀다는 얘기구나. 아, 그러면 조금 플랫폼이 좀 다양해지겠죠. 컨텐츠가 여러 개 되면서. 그러면서 광고 비용이 좀 나갈 거고요. 그리고 중계권을 땄으면 거기에 따라서 돈이 좀 나갔을 거고. 일단 뭐 인원도 직원들도 좀 늘은 편이고, 더 남아있는 거죠. 아마 이제 컨텐츠로 인해서 좀 더 인원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 이제 관계사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 100% 자회사로 두고 있고, 메타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광고 쪽도 그나마 자산이 좀 튀는 거는 프리비아 광고 대행 및 기획 제작 이쪽이 좀 뛰죠. 프릭스 프로게임단 운영도 관련돼서 있고, 나머지는 미국의 자산 쪽이라서 이거는 조금 있다가 사업복으로 보면서 실제로 돈이 좀 있는지 이렇게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분기 대비하는 것보다는 전년도 분기 대비로 보는 게 이제 맞을 거고요. 얘도 분기마다 지금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여름 겨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년도 직전 분기라고, 전년도 분기 방식으로 해서
비교해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아니면 연 단위로 비교하든지. 여기서 이제 뭐 특별하게 튀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고요. 거의 매출은 내수용입니다. 내수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매출은 받고 판관비가 조금 늘었죠. 급여 이런 거보다 지급 수수료가 좀 늘었네요. 지급 수수료라면은 이게 별풍 쪽을 매입을 해서도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 지급 수수료 외에는 크게 튀는 게 없어 보이고요. 단기 금융자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단기로 1년치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늘었고, 잠깐 매출을 잘못 보면 예금이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늘린 부분들이 있고, 채권 별 차이는 없고, 얘네들 부채 자체는 이제 별풍 충전한 거랑 BJ들한테 가야 되는 것들을 다 부채로 잡고 있어서 부채가 뭐 충전을 좀 많이 했다고 보는 건지, 뭐 이런 부분을 한 번씩 봐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으로 일단 하는 거는 계속 보고 있던 부분들이고, 근데 크게 떨어졌다고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들은 안 보이는 데에 비해서 아마 퍼에 대한 적용 기준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본 걸로는. 유동성 장기 부채가 감소했다고 나오죠.
여기서 많이 줄었고, 그리고 금융 리스 부채도 감소한 걸로 나오고, 4사주 매입을 했고, 배당금 지급으로 돈이 나갔고, 일단 부채는 많이 줄었다는 거죠. 이 부채 비율이랑, 그 다음에 리스 부채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기초 현금 자산은 계속 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고요. 확인이 되고 있고, 금융 자산 자체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부분은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수익성으로 보면 영업이익률 2020년 기준으로 좀 되어 있고, ROE도 그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은 많이 올랐던 거에 비하면은 작년에 확실히 많이 올랐었고, 2020년 기준이 계속 걸리죠. 그렇지만 성장은 계속 해왔던 부분들이라 퍼 적용이 달라졌다라는 걸로 이 기대치가 틀려졌다는 거죠. 아무래도 높은 퍼를 적용해도 그게 그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프리미엄을 좀 줬다가 그 프리미엄이 이제 빠진 거죠.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 13%까지 빠져야 되는 13배죠. 13배까지 빠져야 되는 부분인가, 순이익에. 작년 최고점에서는 32배까지 적용을 시켰어요. ROE가 40%나 되니까. 그러면 저는 이것도 이상한 거죠. 순이익에 32배까지 줬다는 그때가 좀 더 이상한 거 아니었나 싶은 거고, 성장성도 조금 꺾인 걸로 나왔죠. 그러면 그래프가 좀 비슷하죠? 성장성 지표가 2020년까지 좀 거의 그래도 한 2배 이상은 오른 상태였다가 2021년에 성장을 하면서 확 치고 올라가죠. 그러다가 다 감소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보면 수익성도 마찬가지로 그 시점에서 꺾이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은 문제 없죠. 가진 현금 자체가 많고 한 1300억 정도가 현금 자산이거든요. 얘네들 나머지는 크게 뭐가 눈에 띄는 거는 없어 보이고, 두 가지 중에 하나겠네요. 더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매출액이 계속 떨어지는 부분들은 앞으로 예상치도 떨어진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냐. 매출액은 올라가는 걸로 보고, 위에 거는 분기 정보래요. 분기 정보고, 보면은 분기 단위로 월 단위네요. 이거보다는 요 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표로 보는 게 맞을 거고, 적정퍼를 지금 보지는 않지만 일단 10% 10배 초반으로 지금 한 10배
보이고 있고요. 퍼밴드나 PBR은 뭐 소프트웨어니까 볼 필요는 없는데, 지금 퍼에 대한 제발 퍼가 30배였다 21년도.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업종 분석이라는 게 없죠. 아프리카 TV는 뭐 트위치나 유튜브랑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다고 유튜브의 어떤 글로벌적인 부분을 국내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아프리카 TV랑 같은 펄을 적용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될 거고, 섹터 부분도 뭐 크게 의미가 있나 싶네요. 뭐 섹터라는 게 아프리카 TV 전체니까. 국민연금에서는 샀다가 금방 팔았네요. 손해보고 팔았네. 손해보고 팔고. 오히려 대주주로 있는 세인트 인터가 좀 싸게 샀죠. 74,000원대 지분 증가시키고. 운영 대주주는 이게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 보면은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고 잘 못하고 있죠. 그리고 국민연금이 왜 단타를 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샀다 팔고 샀다 팔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뭔가 비중 때문에 그런 건지 조금 오르면 팔기도 하고. 지금은 일단은 국민연금도 손실을 보고 있겠네요. 이런 상태고. 일단 최근 뉴스 중에 보면은 78,600원에 처분하겠다. (6월 14일) 주가의 차익에 대한
식으로 지금 임직원 관련된 거구나. 뭐 큰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아, 2만원대, 네, 2만원대에서 엄청 싸게 행사 가격대가 되어 있었거든요. 스톡옵션 개념으로 봐도 되겠고, 일단 분기보다는 최종 이제 말일자에 사업 보고서를 보고, 이건 연분 단위로 봐야 되는 게 전년도 분기별로 비교를 하든지 봐야 되니까, 일단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뭐 어떤 상황이 있었고 임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메타 쪽으로 뭐 하는 회사인지는, 뭐 메타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부분이 신규로 들어왔고, 광고와 라이브 커머스 쪽도 단계별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매출의 범위를 좀 더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신용 등급도 좋고요.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금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부 보이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일단 BJ는 지금 계속 BJ는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돈이 되는 BJ들은 별풍을 워낙 많이 쏘는 사람들이 계속 쏘는 것 같아요. 충전하고 어디서 자료를 봤는데, 인원 대비 매출액은, 인원이 늘어도 매출액은 그대로인 것들이 보여서, 그러면 쓰는 사람만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포츠 전문 케이블 TV, 아프리카 콜로세움 설립 등 해서 플랫폼 서비스를 성장을 하려고 한다. 영업적인 부분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 메타버스 쪽으로 라이브 커머스랑 NFT 쪽으로 해서 신사업 준비를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매출이 영향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플랫폼 매출이랑 광고, 이게 두 개 다죠. 사실은 거의 100%죠. 여기서 이 커머스랑 NFT 메타버스 신사업을 위해서 인수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매출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을 해봐야 매출 극대화가 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겠죠. 이 부분 바로 1분기에 뭐 나오지는 않겠지만 한 2분기나 3분기에 볼 필요 있겠고, 저도 지금 아프리카를 올해 이제 보기 시작을 해서
멀티 플랫폼이라서 오프라인으로 있는 BJ들이랑 유저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 되면서 이제 다시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다시 연결됐을 거고, 이 원자료 이런 부분은 필요 없을 거고요.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수채비율 38%. 외환 관련돼서 이거는, 근데 실제로 지금 매출이 내부에서 나오는 거라, 국내에서 나오는 거라서 이거 이제 뭐 기술연구소 구조고, 특허권 관련돼서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플랫폼이 그런 거죠. 지금 애기들 플랫폼 하는 게 유튜브를 보지 아프리카 TV를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아서, 메타버스에 대한 산업장이 실제로 뭔가 되는 부분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 가상현실 산업 이거는 좀 분위기는 안 좋죠. 안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아닐 거고, 법률, 교육, 소통, 여행, 방송 아니라 이런 부분도 좀 다양하게 할 생각이다. 그 TV 채널 송출을 하는 이제 영업권을 지금도 계속 늘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실제로 매출이 나오려고 그러면 한 2, 3분기 정도 기다려 봐야 되겠죠. 하반기 정도에 실제로 그렇게 영역이 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죠. 10억, 100억, 1000억, 1500억에 현금여사 1600원 정도, 1600억 정도 되겠네요. 현금도 이 현금 가지고 많이 지금 인수를 해서 늘리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고, 여기 최근이니까 좀 더 늘었네요. 이 자릿수가 바뀌네. 현금을 금융자산으로 주고, 그러면 지금 일단은 뭐 인수를 하든지 방송 송출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분들을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단기 금융자산으로 하고 있는데, 배당은 늘리지 않고 있더라 라는 부분이 있고,
배당을 좀 더 올려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인수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을 좀 어떤 성장성을 좀 더 신경을 아직은 쓰고 있다는 게 나오고요. 연결 연결표는 필요 없을 거고, 주소. 이거는 저희가 방금 훑어본 부분이고, 각 재고 사살이라는 것도 의미 없고, 이용이라는 쪽도 없고, 매출 쪽에 지금 특히 부채가 뭐 있나 한번 보는 겁니다. 배당 뭐 크게 없고, 부채 쪽은 이게 광고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고정비로. 그리고 지출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죠. 된 건데, 그거는 뭐 줄일 수가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죠. 진짜로. 근데 저는 이거를 관심을 준 거는 사실은 코스닥이랑 봤을 때 좀 더 싸게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 요 정도면은 얼마나 되려나. 종가가 63,000원대죠. 이때는 사고 싶더라고요. 매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던 시점인데, 그 시점인데, 이 정도 라인을 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익의 몇 배의 이 주식을 가치를 줄 것인가라는데,
퍼 13배 정도가 적당한 것인가? 순위 따라 확실히 올라가긴 하거든요. 2020년 정도로 치면은 5만원, 6만원대, 5만원, 6만원대인데 이 정도로 왔던 부분인데 지금 조금 높죠? 조금 높죠? 근데 왔어요.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 종목이 상승을 했던 거는 ROE 40%까지 올라갔지만 이 높은 퍼만큼 계속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25만원대 산 사람들은. 근데 이때 당시가 퍼가 30이란 말이지. 퍼가 30이었단 말이죠. 30배. 저는 이러면은 못 사죠. 퍼가 30배를 왜 타나. 아무리 고수익을 해도. 이런 기업들 좀 많죠. 상식적으로 내가 10,000원을 매달 순이익을 가져가는데 1,000만원 투자해서 만원, 뭐 100만원 투자해서 만원이면 10%잖아요. 아, 맞나? 100만원 1%죠? 그러면 얘가 퍼가 될 건데 내가 이거 1,000만원 걸려 그러면 100년이죠? 100만원 가지고 만원 벌어요. 1% 버는 회사가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하면은 100년이 걸리는 거죠. 100년 뒤에 복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걸 이걸 줄이려고 그러면 연간 수익률이 나오겠죠. 1년에 2배씩 번다면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 자본을 가지고 자기 자본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더 늘 거죠. 속도가 더 이렇게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점점 돈이 쌓이고 그 돈이 자본으로 또 쌓여서 또 5%씩 증가를 해서 계속 이 자금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이 자금력으로 자본이 늘어나는 겁니다. 1,000만원이 아닌 거죠. 1,000만원이 만원을 벌었으면 100만원 계속 1,000만원이래. 100만원에서 만원 벌었으니까 101만원이죠. 101만원 번 거 가지고 또 만원 벌었으면 102만원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 성장률에 따라서 그래프가 초반에 올라가다가 점점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이런 직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균 ROE라는 게 또 중요한데 퍼가 40이라고 한다고 ROE가 40이고 퍼가 30이다 할 수는 있죠. 그러면 그걸 유지를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따지죠. 평균을 따져서 10년을 따져서 현재 가치, 이제 화폐 가치든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했을 때 이게 정말 싸냐라고 역으로 이제 추적을 할 건데, 이제 뭐 워런 버핏 책들 보면 그렇게 나와있죠. 1년에 10%의 ROE랑 퍼를 가지고 미래를 10년 뒤에 했을 때 매출 영업이익이 나와서 그 금액을 현재 가치로 대비를 해보면 퍼가 얼마 퍼가 나오는지를 따져서 주가가 싸다 비싸다 이렇게 따지죠.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걸리겠죠. 근데 전제 조건이
그럼 산업이 좀 단순하거나 꾸준한 매출을 일으킬 수 있고 우발 비용이 많이 안 나가는, 뭐 예를 들면 저같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는 잘 안 하거든요.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있는데 그 이익이 계속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투자까지 감안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없는 기업들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되면 계산하기가 쉽죠. 10년치를 따지면은 내가 10년을 투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때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10년을 계산하고 들어갔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취향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저는 이 시점에 왔으니까 이제 매수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중립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고요. 좀 더 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많이 사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예상이, 이 플랫폼의 매출 확장이 제대로 안 되었거나 안 될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들을 있으면 팔겠죠. 매도로 일어날 거고, 아니다, 지금 하는 걸로 해서는 너무 저가다, 퍼에 대한 부분을 재정리를 하자, 너무 낮다 라고 한다면 올라가겠죠. 또 하나, 지금 아프리카가 인수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 다양한 매출로 일어나서 든다 그러면 이때는 저점이 될 겁니다. 이때가 저점이겠죠. 왜냐면 매출 자체는 지금 안정적입니다. 단지 중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경영진의 생각은 배당을 올리기보다는 지금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이 현금을 가지고 인수나 이런 걸 해서 매출을 더 증가시키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가져가게끔 아직은 성장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목표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6만원대까지가 좋았던 건데, 이거는 이제 크게 볼 거냐 작게 볼 거냐 좀 차이가 있을 건데, 난 7만원대 뭐 이렇게 산다 그런 분들은 지금 적당하죠. 조금만 더 기다렸다 사는 분도 있고 할 건데, 확실히 가격은 저점에 가깝다라고 저는 판단을 할 거고, 좀 더 싸게 살 사람들은 한 6만원대까지 기다렸다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아마 그때는 매수세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죠. 더 안 올라가고 지금 바로 올라갈 수도 있죠. 올라가는 경우는 매출이 이제 하기로 점점 되고 예상 이익률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때는 너무 과도했어요. 이때는 너무 과도했고, 한 이 정도 선에서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네요. 한 15만원대 가도 이익을 따지보면 그 정도면 모를까. 27,000원에 EPS 10배 해도 6만원, 10배 해도 6만원, 순이익이 10배 해도 6만원. 너무 퍼가 확 줄어버렸어요. 아마 2020년도를 19% 정도, 19배 정도까지는 갔는데 2021년 정도에
손익을 올해 말에 신다고 하면 이건 확실히 저평가죠. 이 시점의 수준에 있는 매출 영업이익을 이때 동일하다 그러면 확실히 저렴해 주는 거겠죠. 아무리 싸도 그거는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매수 전략이겠죠. 너무 싸잖아요. 이 시점인데 손익이. 그럼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지금 뭐 별다른 일도 없고 단순히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은 유튜브를 과연 이 사람들이 상대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제 미디어 상에 인터넷만 내면 다 볼 수 있는 이 상에서 유튜브를 대상으로가 아니라 일단 플랫폼들을 좀 다양하게 해서 매출을 좀 더 이끌어내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저는 이 시점에서 사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뭔 일이 있지 않으나. 매출이 그렇게 생각보다 줄어든 게 아니네요. 매출 영업이익 자체가 그렇게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진 거고, 오히려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안한 게 앞으로 좀 더 하락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라 아마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포에 대한 어떤 재반영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매출의 다양화 시도. 자, 지켜보죠. 이거는. 그리고 영원히 2020년이랑 비슷하니까 그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이익은 늘었고, 그러면 사실은 이익은 늘었는데 영업이익률만 해서 지금 이 상태라는 거지, 이익은 벌써 이만큼 올라왔죠. 이만큼 올라온 거죠. 오히려 더 저렴해진 상태니까 저는 그런 상태로 보고, 이익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주가만 떨어진 상태, 그런 상태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은 폴을 적용하지 않다 보니 얼마나 적용을 할 거냐. 아까 이거 말도 좀 이상한데, 영업이익이 증가됐지. 이익률 감소된 거고. 자, 펄을 얼마 잡을 건가, 몇 배를 잡을 것인가, 이익이 몇 배를 잡을 것인가, 이거 부분이 중요하고, 실제 매출 감소나 이익 감소가 실제로 크게 일어나진 않았죠.
아마 앞으로 하향세 예상하고,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뭐 BJ들이 이탈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죠. 그런 뉴스는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플랫폼이 매출의 별풍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VJ는 지금 계속 생성이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생성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신규 BJ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확실히 저는 제 기준에서는 이 금액도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분할 매수를 하는 거, 이것도 분할 매수 해야 되죠. 분할 매수는 늘 항상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영업이익,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영업이익률은 이 정도지만, 이익 자체는 지금 이때 시점이라 영업이익률은 많이 올라와 있던 상태였다. 단지 주가만 있는 상태고, 올라간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새로 개편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입니다. 결론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그리고 항상 봐야 될 종목으로, 뭐 싸게 사는 사람들은 6만원까지 생각할 거고, 제가 6만원대 그걸 봤으니까, 이게 종가가 63,000원대잖아요 그때. 오래 본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제 눈에는 지금 계속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주고 있고, 거래량도 많이 줄었죠. 일간으로도 한번 볼까? 일간으로 보면 월 단위, 주 단위도 한번 볼까요? 주 단위는 거의 없고, 주간 시가총액 8천억, 거의 9천억 정도 되네요. 현금이 아까 1600억 되었나? 현금도 많고 있고, 시총 대비해서 조금씩 감소는 되고 있지만 더 이상 떨어지지 말라고 감사하는,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들이 있죠. 터지고, 터지는 구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조가 일단 77,000원, 73,000원. 지금 이 시점에는 7만원 초반 내로면은 거래량이 뭐 어떤 뉴스는 안 봤습니다. 뉴스는 안 보고 봤을 때는 7만원 초반대 오면은 거래량이 좀 올라온다는 게 보입니다. 보고 있고, 이 정도에서 이런 포인트들은 대부분 여기도 증가되어 있죠. 평소보다는 증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안 보고, 이때는 하락할 때 한 번씩 있었는데,
지금 가격대 나쁘지 않고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싸게 사면 되고, 뭐 코스닥이 뭐 좀 더 종합시장이 떨어진다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겠죠. 한번 거래량이 좀 더 감소했을 때 한번 관심으로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되면은 서서히 쳐가는 거거나, 아니면 이제 뭐 섹터상에 언젠가는 다시 또 관심을 가질 때도 있기 때문에 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이 정도만 보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세밀하게 보실 분들은 이제 보고서를 보면서 이제 해당 주석을 좀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안정성은 문제 없고, 일단 단지 어느 가격대냐, 어느 가격대 만족되냐라는 게 이제 부분일 거고, 제가 지금 현금이 있다면 조금씩 매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이제 지금 절반 지나갔죠. 절반 지나가고 앞으로 절반을 보면서 결정을 최대한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이제 더 이상은 하락을 하질 않을, 하락하면은 더 좋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여기까지 아프리카 TV 관련돼서 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